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실크로드 기원의 미스테리를 풀어줄 3700년 전 샤오 무덤의 유물. 놀랍게도 샤오 무덤의 유물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적인 탐험가 스웨덴이의 발견보다 무려 20년이나 앞서 출토된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물은 선사시대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문명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귀한 유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된 걸까요? 그 옛날, 지금처럼 비행기나 대형 선박 등 편리한 이동수단 하나 없이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만 동서양의 문명을 교류해온 통로, 실크로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기나긴 무역로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 하나 없이 엄청난 물자들이 사람들에 의해 이 길을 오고 갔다니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죠. 그런데 실크로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서양을 이어주는 횡단축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으로도 이어져 있고 그 통로들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져 있는 수만 갈래의 통로들이 연이어 발견되며 범세계적 그물 모양의 교통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도 올라갔는데요.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는 실크로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고고학계는 실크로드에 남아있는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한국에서 그냥 유물도 아닌 레어템급 실크로드 유물이 발견되며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본 오타니 탐험대에 수집품을 재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인형 목장구 2점, 벨트 모자 2점, 가죽 신발 1점. 이 수집품들이 놀랍게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로프노르 지역에 있는 샤오 무덤에서 출토된 제2의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기원전 17에서 15세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임이 밝혀진 것인데요. 샤오의 무덤은 첫 실크로드인들이 남긴 대표적인 유적으로 일찍이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34년 스웨덴의 고고학자 헐케 베리만이 샤오의 묘지를 처음 조사했지만 당시에는 조성 시기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다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덤은 기원전 20에서 15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에 왜 일본인 탐험대가 남긴 수집품이 남아있고 그 수집품에서 뜬금없이 중국에서 발견되어야 할 샤오 무덤의 유물이 나오다니. 지금 한국에 이 유물이 존재하게 된, 아니 올라오게 된 이유가 정말 기묘했습니다. 실크로드는 동서대상 교역 중심지였던 만큼 그 길에는 크고 작은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생겨났는데요. 특히 대규모 불교 시절에 여기저기 건설되었습니다. 20세기 초 강대국들이 유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실크로드는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탐험가들이 실크로드로 몰려갔는데요. 그 중에는 탐험가이자 불교의 승려인 오타니 고주이도 있었습니다. 오타니 고주이는 정말 특이한 승려였습니다. 그냥 승려도 아니고 한절을 이끌고 있는 주지승이지만 오로지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수행에 매진하는 승려라기보단 탐험가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주지승이 된 이유도 불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승려는 승려인지라 탐험의 목적을 일본 불교 시초를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핑계로 오타니 고주이는 사비로 탐험대를 조직해 실크로드 탐험을 떠났습니다. 1차 목적지였던 인도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1902년에서 1903년, 1908년에서 1909년, 1910년에서 1914년 총 3차례에 걸쳐 유물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은 유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도낭문서 50여 점과 실크로드 유물 5천여 점,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가져왔던 것입니다.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노무라 에이잡으로는 수집품이 나무상자 45개에 담겨있고 이 중에 5상자는 벽화라고 기록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유물들은 오타니 고주이의 별장 나라쿠소의 고스란히 보관하게 되었지만 오타니가 주시로 했던 사찰내 횡령 사건이 불거지면서 재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교의 가르침보다 탐험의 진심이었던 오타니 고주이, 탐험대부터 유물 보관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사찰 돈으로 펑펑 써댔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가 보유하고 있던 5, 6천 점의 유물들은 곳곳으로 팔려나갔고
그중 일부를 구하라 강업을 운영하고 있던 구하라 회장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오타니가 모은 유물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물들의 대이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하라 회장은 한반도 광산 채굴권을 얻기 위해 당시 조선 총독직을 맡고 있던 데라우치에게 자신이 사들인 유물을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1916년 3월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그가 사들인 유물들이 대거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걸까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빠져나가다 보니 오타니 컬렉션은 한국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힘 한번 들이지 않고 실크로드의 유물을 포함한 수많은 유물들을 손에 쥐게 되었죠. 갑자기 손에 들어온 유물들이긴 하지만 한국은 이 유물들을 지금껏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고단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6.25 때는 유물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는 총탄이 날아다니는 순간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은 유물이 파손되지 않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등 최선을 다해 유물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유물들을 지켜낸 것인지 고 김재원 박물관자의 저서에 자세히 드러나 있었는데요. 한 직원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문화재가 파괴되자 책임감에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도 이 유물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직접 이 유물들을 세계적인 유물들이니 잘 보관해라고 충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휴전 이후 오타니 컬렉션에 대해 다시 조사가 들어갔지만 탐험대의 일원인 타치바나가 샤오 유물에 대한 풀토지 기록을 부정확하게 남기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고 2017년에 되어서야 이 유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물인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샤오의 유물들은 실크로드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가 될 만큼 놀라운 증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중요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누구보다 배아픈 나라가 있죠. 실크로드의 진심인 나라 중국. 역시나 중국에서 반환 요청이 들어오며 수차례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소유자가 데라우치였으니 이 유물은 일본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약탈했던 유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약탈당한 문화재가 정말 많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유물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약탈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러시아 등등.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의 취득 국가라는 점에서 그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3700년 전 실크로드의 유물을 한국이 소유하게 된 이유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